안녕하세요, 수환입니다. 오늘은 Chapter 2, Unit 2에서 Unit 4까지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Unit 2에서는 Coco is a dog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Unit 3에서는 I like dogs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Unit 4에서는 I see foxes 복수 명사 중에서 s를 붙여줘야 되는 단어들과 es를 붙여줘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요.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떤 동물들과 사물들로 꾸몄는지 찾아볼까요? 에이미는 책, 크레용, 새, 치약, 칫솔로 꾸몄네요. 자, 그러면 조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14쪽으로 넘어와서 Unit 2, Coco is a dog 명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각해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Toy, sing, pen, is, girl, big, Korea, Tom, am, cat.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들의 뜻을 생각해보고 사람, 사물, 동물,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주세요. 아래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영어로는 noun 이라고 읽고 한자입니다. 한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름명, 글자 사이인데요. 이름 글자? 맞습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사물, 동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엄마, 아빠, 선우, 치킨, 케이크, 콜라, 사랑, 생각, 냄새, 바람, 속도,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 소년, 의자, 자전거, 학교, 집, 개, 토끼. 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각 명사의 의미를 기억하되 그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인 고유 명사를 먼저 배워봅시다. 고유 명사는 특정한 사람, 사물의 이름이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고유 명사는 사실 셀 수 없는 명사라기보다는 세지 않는 명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럼 명사와 고유 명사에 대해서 배웠으니 15쪽과 16, 17쪽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8쪽입니다. Unit 3, I like dogs. 이번에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와 연결해보고 이 그림들과 단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닛 2에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제일 먼저 셀 수 없는 명사 중 하나인 고유 명사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번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영어로 countable noun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셀 때 하나인 것은 단수, 여럿, 두 개 이상인 것은 복수라고 합니다. 단수는 영어로 singular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사람, 사물, 동물 등 셀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일 때 단어 앞에 어와 n을 씁니다. 우리 친구들 챕터 1에서 알파벳과 파닉스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와 n은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데 어는 명사의 첫 글자 소리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명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책에 보이는 b, oi, a boy, b, all, a ball, d, ock, a dog, student, a student, p, an, a pen 과 같은 단어들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n은 명사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발음될 때 사용하는데요. ant, ant.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glue, an igloo, umbrella, an umbrella, egg,
an egg 같은 단어들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어와 n의 구분은 알파벳이 아닌 파닉스의 소리로 해야 하니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조금 더 내려와서 다음은 복수명사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쓸 때 두 개 이상인, 그러니까 여러 개인 것을 복수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복수는 영어로 plural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두 개 이상인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명사 뒤에 s만 붙여주면 됩니다. boy, boys, ball, balls, duck, ducks, student, students, pen, pens, ant, ants. 참 쉽죠? 자, 그러면 단수명사와 복수명사에 대해서 배웠으니 19쪽과 20쪽, 22쪽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닛 2의 마지막 유닛인 유닛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see foxes. 복수명사 중에서 s를 붙여야 되는 단어들과 es를 붙여야 되는 단어들이죠. 유닛 3와 마찬가지로 알맞은 그림과 단어를 매치해보고 그림과 단어들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유닛 3에서 선생님이 영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복수, plural인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뒤에 s만 붙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duck, ducks, hat, hats, pen, pens, book, books, horse, horses, apple, apples. 그런데 단어의 마지막인 o, s, x, sh, ch로 끝나면 s가 아닌 es를 붙여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음의 편의성 때문인데요. 영어는 어려운 발음을 하는 걸 안 좋아해요. s, x, sh, ch로 끝나는 단어들의 발음들은 s, ks, sh, ch 소리가 나는데 그때 그냥 s만 붙이게 되면 s, js 이런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s, x, sh, ch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뒤에는 s가 아닌 es가 붙게 되는 거예요. buses, boxes, dishes, watches. 5가지의 소리 중에 어로 끝나는 단어는 소리가 아닌 규칙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전에 있는 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를 잘 봐줘야 해요. 전 소리가 자음일 경우는 es만 붙이면 돼요. potatoes, tomatoes. 자, 이때 예외가 있는데 피아노와 photo는 o 앞소리가 자음 소리라도 s로 붙여줘야 합니다. o 전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o 전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때 es를 붙이게 되면 모음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영어에서는 모음이 3개 연속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o 전소리가 모음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s만 붙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 radio, a kangaroo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챕터에서는 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 밖에도 예행 규칙들이 더 있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해당 유닛에서 그 규칙들을 다루게 되면 다시 수학 티처와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See you next time. Bye.